자, 오늘은 원소의 주기성, 원소의 주기성에 관한 단원입니다. 자, 우리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수소와 헬륨이라고 배우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빅뱅 이후에 이제 별의 내부에서 나머지 더 무거운 물질들을 만들게 되죠. 태양 정도 되는 별에서는 헬륨부터 뭐 탄소나 산소까지 이제 핵 융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들 10배에서 20배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별들에서는 그 별의 내부에서 헬륨부터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무거운 물질들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뭐 금이나 우라늄 같은 무거운 물질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뱅으로부터 초신성 폭발까지 한 뭐 100여 종의 물질들이 우주에는 이제 생성이 돼요. 자, 그러한 물질들의 규칙성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원소의 주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원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나왔죠. 기본 성분.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순수한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원자, 분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입자 개념이에요. 입자, 알갱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뭐 가장 작은 입자는 뭐냐? 뭐 원자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뭐니? 분자요. 이렇게 알갱이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원자, 분자라고 얘기하고요. 성분의 입장에서 가장 순수한 성분은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원소.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한 110여 가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 원소로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뭐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뭐 원소는 110가지밖에 안 되지만은 물질의 종류는 수천만 가지가 되거든요. 예. 그 원소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부르죠. 화합물의 종류는 수천만 가지가 넘어요. 자, 이러한 원소들은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금속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고체, 상온에서 실온이라고 얘기하면 20에서 25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온이나 실온 같은 말이고요. 대부분 고체고 수은만 액체라고 나와 있네요. 수은 금속인데 상온에서 액체래요. 그 얘기는 수은에 녹는 점이 낮다는 얘기겠죠. 비금속은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 아니면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브로민만 액체랍니다. 이런 특징적인 것들은 이제 잘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자, 금속의 특징 대부분 광택이 있다.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통한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돼요. 일단 요 세 가지 기본적인 특징은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 잘 통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특징입니다. 금속들은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나왔네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걸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합니다. 금속은 산화가 잘 된다. 금속들은 산화가 잘 된다. 그 다음에 비금속은 광택이 없고 자유전자가 없어요. 얘는 광택도 없고 열을 잘 전달도 안 하고 전기도 잘 안 통하고. 기본적으로 비금속들은 자유전자가 없어. 단 흑연만 예외라고 나왔죠. 흑연의 경우는 비금속인데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자유전자가 존재해요. 탄소의 결합 구조 때문에 그런데 비금속이지만 전기가 통하는 놈은 흑연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잘 된다. 전자를 얻으면 얻는 거를 우리는 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원. 다시 금속은 산화가 잘 되고 비금속은 환원이 잘 된다.
개별적인 이용이네요. 이쪽은 철은 공구나 뭐 건축 재료 등에 이용되고 알루미늄은 음식 용기 가벼워서 구리는 전선, 탄소는 연필심, 질소는 과자 봉지 충전재로만 이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질소는 반응성이 없는 기체예요. 매우 적은 기체입니다. 그래서 빵봉지나 과자 봉지에 충전재로 넣고요. 산소 넣으면 안 되죠. 산소는 반응성이 높은 기체거든요. 자, 질소는 반응성이 작은 기체. 모이는 성냥 등의 재료로 쓴답니다. 자, 이렇게 110여 가지 종류의 기본적인 원소들을 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은 게 너라는 얘기죠. 주기율표. 자,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로 배열하고, 원자번호, 즉 여기서 원자번호는 양성자의 숫자입니다. 양성자 순서로 배열하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했다. 우리 중학교 때도 이거 했을 거예요.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죠? 주기, 족. 그죠? 이렇게. 자,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 요거는 전자 껍질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족은 1족에서 18족 있는데요. 이 족은 가족할 때 족이에요. 가족할 때 족. 그래서 같은 식구라는 뜻이에요. 같은 족이면 성질이 비슷한 같은 식구라는 뜻입니다.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는 주로 금속이, 오른쪽에는 주로 비금속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주로 이제 이쪽이 금속, 이쪽이 비금속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확대경에는 주기율표에 관련된 역사예요. 데베라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을 갖다가 모아서 표시를 해줬고요. 이때는 근데 원자량을 가지고 구별을 했어요. 비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뉴렌즈라는 사람도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이것도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거든요. 멘델레예프도 그 뒤에 좀 발전된 형태긴 한데 63종류를 배열을 하는데 이 사람도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하게 되면 몇 군데 틀리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완하신 게 4번에 있는 모듈리입니다. 모듈리는 양성자 숫자. 양성자 숫자가 1개냐, 2개냐, 3개냐 이거 가지고 배열을 합니다. 양성자 현대 주기율표의 원형이 되겠죠. 모듈리. 그러니까 1번 그러면 수소인데요. 양성자 하나란 뜻이에요. 2번 그러면 헬륨이고요. 이건 양성자 2개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해서 지금의 주기율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우리는 1번부터 20번까지 보통 외우잖아요. 그죠? 수해, 리베, 붕탄, 질산, 분해, 나마, RC, 푸스, CL, AR,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외웁니다. 이 주기표상에서 요 아래쪽 부분, 이쪽 부분이 이제 금속이란 말이에요. 여기 금속, 나머지 여기가 비금속, 여기 비금속이고요. 가운데 경계면에 있는 애들은 중금속이라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그런 성질을 띤 애들입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잘 암기를 하시고 그 중에 이제 이 주기율표상에서 일쪽엔 수소 빼고 나머지 리나, 칼, 루세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17쪽에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여기까지를 할로젠이라고 부릅니다. 할로젠, 여기는 알칼리 금속. 요 두 개 족속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1번에서 20번. 수해, 리베, 붕탄, 질산, 분해 이렇게 나마, RC, 푸스, CL, AR, 카카
1번부터 20번 외우시고 1족에 있는 수소 빼고 리나, 칼, 루세 이렇게 알카리 금속 외우셔야 되고 FCl,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4개 17쪽 외우셔야 되고 아셨죠? 20가지에다가 2개 더, 2개 더, 총 24가지 정도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쪽에 있는 금속, 알카리 금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카리란 말 뜻은요, 강한 염기라는 얘기예요. 강한 염기라는 영어, 히라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주기율표에서 1쪽에서 수소를 뺀 나머지 애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렇게 5가지 정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알카리 금속들은 기본적으로 금속이잖아요. 실온에서 고체입니다. 광택도 있고요. 근데 이 광택이 금방 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 광택 자체를 가지고는 있어요. 금방 사라지긴 하지만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 굉장히 가볍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리튬 같은 경우에 0.53이에요. 나트륨도 0.968, 칼륨은 0.89. 이 정도면은 물에 뜬다는 얘기예요. 물에 뜬다. 금속이라며. 근데 물에 뜬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가볍다. 자,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금속이라며. 근데 굉장히 물러요. 금속으로서의 특징이 다른 금속과 많이 좀 다르죠. 자, 실온에서 고체, 광택이 있고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잘 잘라진다. 무르다. 그 다음 4번째 반응성이 매우 크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반응성은 금속성이 크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또는 산화가 매우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응성은 산화가 매우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는 표현은 전자를 잘 버린다는 얘기죠.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이 1쪽에 있는 나트륨 같은 애들은 예를 들어서 바로 나트륨 플러스가 잘 된다고 전자 버리고, 리튬도 마찬가지. 리튬 플러스가 매우 잘 된다고 전자 버리고, 이렇게 양이온이 잘 되는 걸 반응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빠르게 반응해서 광택이 사라진다. 나트륨 금속이 있으면 나무칼로 툭 자르면 잘라져요. 이렇게 잘라진다고. 잘라지면 여기에 광택이 반들반들하다고. 근데 그게 금방 사라져.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고요. 자, 실온에서 물과도 격렬히 반응해요. 물하고도 격렬히 반응하고 무슨 기체? 수소 기체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아니고요. 산소도 아니에요. 수소 기체.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수소 기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생기고 남은 용액은 염기성을 띱니다. 강한 염기성을 띨요. 강한 염기성을 띠고. 따라서 이 알카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잖아요. 그죠? 공기하고도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기나 물하고 만나면 안 돼요. 석유나 액체 파라핀, 이것도 기름 종류입니다.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파라핀 양초 만들 때 쓰죠. 그래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한다. 여기까지. 자, 보세요. 알카리 금속 기본 특성 알아두시고 어느 정도 가볍니? 물에 뜰 정도로 가벼운 애들이다. 산소하고도 잘 반응하고 물하고도 반응을 잘한다. 특히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생기고 수용액은 염기성을 띱니다. 그래서 보관은 석유나 파라핀에 보관한다. 이런 정도 얘기가 알카리 금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알카리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들에 관한 자료인가 보네요. 리튬, 나트륨, 칼륨을 볼게요. 리튬 쉽게 잘라지고 잘 잘라진다. 단면의 색깔 변화, 리튬 서서히 사라지고 나트륨 금방 사라지고 칼륨 엄청 빠르게 사라지고. 우와, 그럼 반응성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다 반응성이 큰데 칼륨 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 리튬, 나트륨, 칼륨 이쪽으로 갈수록 더 반응성이 크다. 그 다음 페놀프탈레인이라는 건 지시약입니다. 지시약.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는 지시약인데요. 자, 페노프탈레인은 산성 용액하고 만나거나 중성하고 염기성 용액하고 만나게 될 때 산성에서는 무색, 중성에서도 무색, 염기성일 때만 적색으로 바뀝니다. 네. 자, 물에다가 페노프탈레인을 한두 방울 떨어뜨렸답니다. 물은 중성이니까 현재는 무색입니다. 무색. 그런데 여기에 리튬, 나트륨, 칼륨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금속을 떨어뜨리게 되면 전부 다 반응을 해요. 그래서 수소기체가 생깁니다. 수소기체. 여기도 수소기체. 여기도 수소기체. 수소기체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색깔 변화를 보시면 전부 다 염기성으로 바뀔 테니까 무색에서 붉은색, 무색에서 붉은색, 무색에서 붉은색. 그래서 알칼리 금속들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생기고 염기성을 띠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지시약 종류 받으시고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적색으로 바뀐다는 거 파악해 두시고, 일족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할로젠 원소 가볼까요? 주기율표의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라고 되어 있네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네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18쪽에 있는 애들 빼고요. 1쪽에서 17쪽까지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래서 안정해지려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니까 18쪽만 안정하거든요. 얘만 안정합니다. 불안정하니까 안정해지려고 얘들은 뭐 분자가 된다거나 이온이 된다거나 뭐 이런, 그다음에 화합물이 된다거나, 다른 화합물이 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1번 보시면 그 자체로 안정하지 않으니까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된 분자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네요. 원자 두 개가 붙은 걸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자, 실온에서 이렇게 분자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뭐 용액에 들어가서 녹아있다 그러면은 뭐 이온으로 존재할 수도 있죠. 음이온으로 존재할 수도 있죠. F-, Cl-, 그럼 I-, 아이오딘, 화이온 이런 식으로 뭐 음이온들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자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분자로 존재하면 특유의 색깔이 있답니다. 상온에서의 상태를 보시면 기기액고 외우시고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기기액고 상태가 이렇고요.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 아니면 고체라고 그러는데 이 브로민만 액체라고 했었죠, 앞에서. 그 다음에 분자일 때 색깔은 옅은 노란색,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 이건 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색깔이니까. 근데 물론 음이온, 이온으로 존재할 때는 색깔 없어요. 이때는 무색이에요. 여기서 색깔은 분자로 존재할 때 특유의 색깔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성이 커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앞에서 배운 금속과는 또 다른 뜻이죠. 이것은 비금속성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비금속성은 환원이 잘 되는 성격, 환원이 잘 된다라는 뜻이고요. 환원이 잘 된다는 얘기는 이온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금속의 반응성과는 반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반응성이 커가지고 누구하고 잘 반응하나 볼까요? 일단 수소와 잘 붙는 데입니다. 수소와 잘 붙어서 수소 화합물, 할로젠화 수소를 잘 만들어냅니다. 할로젠화 수소. 여기 나와 있는 HF, HCl, HBr 얘네들을 할로젠화 수소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잘 만들어요. 수소와 잘 반응해서. 얘네들은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띱니다. 액성이 알칼리하고 반대죠. 기억해 두시고 할로젠화 수소는 산성이다. 자, 굳이
산성의 세기를 얘기하면 플로르화수소, 염화수소, 브로민화수소, 아이오딘화수소인데 다 산성이에요. 그 중에 이렇게 세 개는 강한 산성, 요거는 약한 산성을 띱니다. 강산, 약산.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격렬하게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고 할게요. 나트륨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Cl 염소. 요거 이거 반응한다고 할게요. 나트륨은 전자를 잘 버리고 염소는 전자를 잘 당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당겨간단 말이에요. 전자를. 그래서 둘이 1대1로 만나는데 여기 분자니까 염소 원자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나트륨 앞에 2배수 해주시고요. 전자가 일로 넘어가서 이렇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 이러한 소금이죠, 소금. 소금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양이온이 잘 되고요. 이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이온이 잘 되고요. 그 버린 전자를 얘네가 받아 먹는다고요. 할로젠이.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잘 돼서 둘이 들러붙어요. 이렇게 생성된 화합물을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을 이렇게 잘 만듭니다. 누가? 1쪽하고 17쪽이 이온 결합 물질을 잘 만듭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할로젠 원소까지 보셨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 자, 원자의 전자 배치. 오늘 바로 이제 진도 나갈게요. 자, 봅시다. 원자 구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 중성자는 전기 띄지 않았다. 양성자는 업, 다운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는 업, 다운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를 띄고 있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다 더하면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게 되고요. 중성자도 볼까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은 빵이 되겠죠. 전기를 띄지 않습니다. 뭐 전자는 음전하를 띄고 있고요. 이 음전하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는 똑같아요. 다음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전자의 숫자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원자라고 하면 원자라고 이름이 붙으면 양성자와 전자의 숫자가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서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전자의 숫자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원자의 종류를 결정해 주는 건 양성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숫자를 원자 번호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수소가 1번 그러면 얘가 양성자 한 개고요. 헬륨이 2번 그러면 얘가 양성자 2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성자 2개, 전자도 2개 이런 뜻이죠. 얘는 양성자 1개, 전자도 1개. 중성자는 달라요. 중성자는 요 위에다 표시해 주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1이에요. 헬륨 같은 경우는 4예요. 요 위에다 적는 요 숫자를 우리는 요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수라고 부르는데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1개, 전자 1개, 중성자는 없어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1이잖아요. 1 더하기 빵 해야 1이니까.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 2개, 전자 2개, 중성자 2개라 해요. 2개. 중성자 2개.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질량수니까 이게 4잖아 지금. 양성자 2개면 중성자 2개란 얘기예요. 리튬이 있어요. 원자 번호 3번인데 질량수가 7이야. 이러면 양성자 3개예요. 전자 몇 개예요? 3개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중성자는 몇 개니? 7 빼기 3에서 4.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스톱 모르면 화면 멈추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잘 옮겨서 적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의 전자 배치입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숫자가 전자의 숫자인데 가지고 있는 총 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할 거냐. 가지고 있는 총 전자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게 전자 배치입니다. 전자 배치를 할 때 막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 전자 껍질이라는 얘기가 있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궤도의 준위, 에너지 준위의 궤도, 에너지 준위, 에너지 크기란 말이다. 특정한 에너지 크기를 가진 궤도 또는 경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전자가 지나가는 경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원자핵이 있고요. 여기 1번 경로, 1번 궤도라고 하고요. 여기는 2번 궤도, 더 바깥쪽은 3번 궤도, 이렇게 끝까지 무한대까지 있어요. 무한대까지. 전자가 갈 수 있는 경로가. 1번 궤도와 2번 궤도 사이는 이런 데는 전자가 있으면 안 돼요. 2번하고 3번도 전자가 있으면 안 되고요. 즉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걸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보호 아저씨가 얘기한 건데요. 보호라는 사람이 원자 모델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궤도를, 특정한 에너지 크기를 가지는 궤도, 그 경로를 따라 운동하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있을 수 있다.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있을 수 있다.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 에너지 크기. 그 다음에 보호의 모델에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크기는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낮다. 즉 1번보다는 2번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요. 2번보다는 3번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커진다. 무한대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이해 갔습니까? 1번, 2번, 3번 번호가 커질수록 에너지 크기가 크다. 전자 껍질은 1번에서 무한대까지 있고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전자 껍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 껍질에 전자를 채우는 규칙입니다. 전자들은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껍질, 즉 1번 껍데기부터 채워지겠죠.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채워지겠죠. 각 껍데기에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에너지 크기로 정해져 있는데, 자, 1번 껍데기에 전자 최대 2개 들어갑니다. 최대. 2번 껍데기에는 최대 8개. 그 다음 세 번째 껍데기에도 최대 8개. 그래서 2개, 8개, 8개씩 최대로 채워줄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2개, 8개,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매우 안정한 전자가 돼요. 여기 밑에 질소, 나트륨 나왔네요. 질소 보자. 원자 번호 7번입니다. 양성자 수 7개. 그럼 원자 번호 7번. 그럼 전자도 7개야. 자, 1번 껍데기에 전자 2개 채웠죠? 2번 껍데기에 5개 남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채웠단 말이야. 얘는 8개 채울 수 있는데 지금 5개밖에 못 채웠어. 이 상태로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해지려고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해요. 나트륨이네요. 원자 번호 11번입니다. 그럼 양성자 11개 있고요. 전자도 11개 있어요. 1번 껍질에 2개 채웠죠? 자, 2번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채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8. 2번 껍질에 8개 채웠어요. 그럼 2개, 8개, 10개 채웠죠? 한 개 남죠? 세 번째 껍데기에 하나가 딱 배치가 돼요. 당연히 뭐예요? 불안정하겠죠. 자, 그래서 안정해지려고 얘는 무슨 짓을 할까? 나트륨 같은 경우에 바깥쪽에 지금 하나 있잖아요. 얘 버려버리면 돼요. 얘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버리면, 저거 버리면 Na 플러스가 된다고, 양이온. 이러면 안정해, 얘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안정해 주려고 이렇게 이온도 되고요. 다른 화합물도 만들어 되고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질소가 지금 불안정하다고 했죠? 전자 3개를 더 받아와야 돼. 그러면 수소 있죠, 수소. 전자 하나 있는 수소. 일로 들어와요. 수소. 일로 들어와요. 수소. 일로 들어와요. 그럼 질소 하나에 수소 3개짜리 화합물 만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모니아. 이러면 안정하거든요. 자, 그래서 화합물을 만들거나 이온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안정화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껍질에 2개, 2번 껍질에 8개, 3번 껍질에 8개 이런 순서로 채워 나갑니다. 이렇게 채워 나가요. 자, 이게 전자 배치 규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자를 배치하다 보면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부릅니다.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들어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애들은 바로 얘네들이거든요.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는 원자과 전자. 예를 들어서 리튬이 있다. 원자 번호 3번이다. 그러면은 원자핵 플러스 3 양성자 있고요.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들어가죠. 두 번째 껍데기에 1개 들어가요. 총 3개 있었으니까. 이제 원자과 전자가 1개란 말이야. 1개란 말이야. 원자과 전자는 1개. 이 1개가 매우 중요하다. 얘가 화학결합에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자, 원자과 전자들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주고요. 또 화학결합에 관여하고요. 화학결합에 관여하고 화학적 성질을 결정. 원자과 전자의 숫자는 원소가 속한 족번호의 1의 자리 숫자와 같다. 족번호의 1의 자리 숫자와 같다. 주기율표상에서 14족, 2주기, 1주기고 2주기 14족의 탄소 원자가 있다 이거야.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6번이거든. 원자 번호 6번인데 원자과 전자 몇 개니 물어보시면 원자과 전자는 4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원자 번호 6번이면 양성자 6개, 여기 2개 채워지고 1주기 2개, 2주기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그럼 제일 바깥쪽에 4개잖아요. 이러한 규칙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주기율표란 얘기예요. 족의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가 되겠습니다. 단 18쪽은 제외라고 돼 있죠. 왜냐면 18쪽은 그 자체로 매우 안정해요. 18쪽 애들은 무조건 원자과 전자가 0개입니다. 0개. 18쪽은. 자, 수소 원자 1개, 최외각 전자 1개, 원자과 전자 1개, 1쪽. 탄소 원자 번호 6번 그림 그려보면 제일 바깥쪽 원자과 전자 4개, 14족. 마그네슘 원자 번호 12번 전자 총 12개 그려보면 제일 바깥쪽에 2개 있어요. 2족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헬륨 할까요? 헬륨 원자 번호 2번 플러스 2에다가 바깥쪽에 전자 하나, 둘. 첫 번째 껍데기에 2개가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몇 개? 빵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족은 18쪽. 이렇게. 네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자 배치와 원소의 주기성. 예. 원소가 1족, 2족, 족으로 우리가 1족, 2족, 3족하면 그 밑에 원소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도는 이유가 주기적이에요, 주기적. 뭐가? 예, 최각 전자,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빵개, 다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빵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물질들이. 자, 이걸 주기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숫자가 같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같은 족은.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의 숫자가 같아요. 같은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고요. 2주기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2개란 뜻이고요. 3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3개라는 거예요. 이러한 규칙성을 가지고 만드는 게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의 숫자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말씀해 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빵. 이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 이것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14족으로 가시면 바깥쪽에 4개, 여기도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가 같고요. 그 다음 주기는 전자 들어있는 껍질 2개, 여기는 껍질 2개, 여기는 껍질 3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가 주기율표니까 일단 잘 암기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갔어요. 예, 이제 관련 문제 본문 보시고 잘 풀어 보셔서 어디니 75쪽까지인가요? 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 숙제로 잘 풀어 오세요.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는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이쪽 나갈 테니까 공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